이 유물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한 번쯤은 뭐 옛날 사진이라든지 오래된 책에서 한 번쯤은 봤던 기억이 분명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콘텐츠는 제주의 옛 정취를 가득 품고 있는 제주 문자도입니다. 자, 제주 문자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 들려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제주 문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는 사실 하나도 모르고 나왔거든요.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문자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도라고 하니까 이게 그림인가? 아니면 뭐 서예 작품인가? 좀 짐작이 안 되던데 일반인들은 좀 낯선 이름이거든요. 정확히 뭔가요? 문자도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자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그 도자가 그림 도자가 맞고요. 문자도 오늘 얘기할 문자도는 효제 문자도인데요. 효제 문자도는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는 유교에 있어서 8가지 덕목인 한자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그림을 말합니다. 그게 언제쯤 제주에 들어온 건가요? 18세기 그 말부터 문자도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민간에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집안에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선 시대의 성리학 주자학이 강력하게 자기의 사회적 동요를 막기 위해서 교화 활동으로 해서 병풍에다가 유교의 8가지 덕목을 홍보하느라고 이렇게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뭐 제사를 지낼 때 쓰였다고 했는데 그럼 제주 문자도 병풍이 또 어떤 때 이걸 썼나요? 주로 가장 큰 거는 그 제사가 제일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상장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주에서는 큰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큰 일이죠. 상장례 그리고 잔치 이렇게 쓰는데 특히나 이 문자도의 큰 특징은 장식성이에요. 그 주변의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요즘 무대 장치하듯이. 그래서 그 분위기를 띄움으로 해서 그 제사 분위기 또는 그 잔치 분위기를 아주 좀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 좀 보이잖아요, 저게. 저 어떤 사진이에요? 네, 저게 안덕면 사계리 저희 외가댁인데요. 제가 그 나이가 4살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제일 왼쪽에 보면 앞에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병풍이 있잖아요. 그게 팔북병풍이 맞네요. 후제 충신 예의 염치. 그런데 거기에 병풍이 높아요. 원래 크기는 90cm에서 한 뭐 1m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예요. 그러면 저리 높아진다는 것은 청년들 3명이 좌우에 받치고 있구나. 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받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저게.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빨리 찍어줘야죠. 그런데 저게 왜 그렇게 높지 않고 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가옥 구조가 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가옥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제주도 그 가옥들을 옛날 가옥들은 자기 키보다도 좀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틀이 작아서 저 병풍도 작아야만이 왔다 갔다 이제 운반하기 좋고 거기에 그 우리 제사할 때는 안방에서 하거나 마루에서 하잖아요. 상방. 그러면 상방이나 마루 안방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크기가 돼야 되고 또 육지 병풍만치 커요. 거기는 기와집이고 집 자체도 예, 크니까. 아주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당도 있고, 그러니까 각종 그 가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제주도는 그 특징이 풍토와 맞아서 크기도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 문자도 병풍의 역할이 일단은 바람을 막아주고 그죠. 또 어떤 공간을 구분해 주는 것도 있고 네. 또 약간 가릴 것은 또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네요. 예. 예, 되게 뭐 그 제사 지낼 때는 첫 번째 신성해야 되거든요. 신성하려고 그러면 이 잡다한 분위기들 다 막아야 돼.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주장하는 바가 저기 저 병풍은 원래는 그림 부분은 그 잔치 즐거운 때 이제 세우는 것이고
한자 글자 부분은 슬플 때에 세우는 건데 이 문자도만큼은 아예 슬프나 즐거우나 한꺼번에 다 쓰기 위해서 그림과 그 문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도가 아름답게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저희 지금 뒤에 보시면 새로운 느낌의 약간 제주 문자도가 있거든요. 이게 또 오늘 나와주신 작가님께서 직접 그 작업을 하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옛 그림을 지금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느낌인데 언제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서양화를 전공을 했었는데요. 서양화를 전공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의 것, 한국적인 미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많이 느꼈고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또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저 역시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주 환경 속에서 자란 제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의 이야기와 환경과 어떤 자연 그런 풍경들을 품고 있는 제주 문자도를 발견했을 때 되게 큰 감동 그리고 큰 어떤 이렇게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문자도는 그 문자에 깃들어 있는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 제주 문자도는 확실히 다른 육지의 문자들과는 다른 요소들이 보여서 네, 그런 아름다움을 조금 쫓아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문자도라는 게 제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문자도 앞에 제주가 따라 붙는다는 건 지역별로 문자도가 있고 또 특징도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럼 제주의 문자도 특징 뭔가요? 제주의 문자도의 특징은 육지지방의 그림하고는 확연히 다른 사물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육지지방의 효라는 한자를 보면 대부분의 사물이 잉어나 아니면 죽순 아니면 검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들어가요. 그 잉어는 어떤 효자가 중국에 있었는데 이 효자의 어머님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잉어를 너무 먹고 싶어 하시고 근데도 이 효자는 한겨울에 이 얼음판을 깨고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잉어를 잡으려고 하죠. 근데 그때 잉어가 갑자기 얼음을 깨고 튀어나와서 이 어머니도 살리고 이런 효자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런 물건들이 효라는 글자 안에 그림으로 그려져요. 근데 지금 제주 문자도의 효라는 글자에는 잉어나 죽순, 검은고가 전혀 등장하지를 않고요. 아주 제주적인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새라든가 이를테면 뭐 꿩이라든가 아니면 뭐 잉어가 아닌 바닷물고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박물관에 전시할 때 문자도라고 하지 않고요. 제주 문자도라는 고유 명칭을 써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자도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 좀 특이했던 게 있어요. 다른 지역의 문자도는 어떻게 보면 1단 구성이라고 한다면 제주 문자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딱 구분이 딱 지어져 있더라고요. 예, 다른 지역보다 가장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3단 구성하게 되면은 이게 제주도가 가장 오래 남아 있어요. 원래 조선 초기에 등장하거든요. 3단 구성은. 예를 들면 개회도라고 해서 고관 대작들이 은퇴해서 70 이상이 되면은 그 간직별로 계모임을 해요. 그때 그 작성하는 게 개회도입니다. 그게 이제 조선 초기까지 나오는데 그 영향이 탐라술력도로 넘어와요. 탐라술력도 똑같이 3단 구성이에요. 그러면 탐라술력도는 18세기 초거든요. 그러면 이미 200년 전에 있던 전통을 탐라술력도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문자도가 다시 그 3단 구성을 받아들여요. 저는 3단 구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곱갈그릇다 그죠. 밥을 먹을 때도 금을 그어서 먹듯이 했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곱을 가른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주체가 남하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나쁜 점을 주지도 않아요. 내는 내 거고 너는 너 것이라고 해서 정확히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곱을 가른다는 것은 부부도 곱 갈라야 되고 부부와 자녀 간에도 재산도 밭도 집도 다 갈라서 똑같이 하는 게 노미대동 대동 정신까지도 그 문자도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 문화네요. 그렇죠. 네. 지금 화면에 잠깐 파리에
동양박물관, 김해 동양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제주 문자도 병풍이거든요.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그 런던 박물관에서도 소장전을 마련할 정도로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제주 문자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어떤 특별함이 또 있을까요? 지금 예, 제가 사실은 박물관에서 설명을 해줄 때 이 파리 김해 동양 박물관에 가면 우리 제주 문자도가 전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확 집중을 해요.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제주 문자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문자도만이 아니고 제주 문자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제주도의 사랑과 자연을 그대로 담고 있는 예술 작품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잉어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예, 그죠. 지금 뭐 꽃 같은 것들, 예. 뭐 깅이, 예. 또 오리 뭐 이런 게 있고 그죠. 근데 저 물고기가 보이는데 그럼 저건 네. 잉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뭘까요? 저건 뭐예요? 옥돔 같은 건가? 아, 그죠. 저 좀 약간 덧붙이면은 지금 그 도상들이 굉장히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게 많아요. 지금 효자가 부모님의 그 제사자가 다 돌아오는데 고기가 없어. 잡아서 바칠 고기가 없으니까 저 바닷가에 대고 이제 기도하듯이 말해요. 저희 어머님이 제사가 다 오는데 그 갱 국이죠, 국. 갱 제사할 때 갱을 이제 할 때 할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옥돔 하나가 딱 그렇게 거기서 날라와서 지금 앞에 죽어요.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했다는 기록들이 현재 있습니다. 이 김해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 맞아요. 근데 김해에서 여기 독특한 게 뭐냐면 두 개가 독특하네요. 하나는 꿩. 꿩은 원래 부부금슬을 말해요. 꿩은 굉장히 다정하고 가족을 잘 챙기기 때문에 꿩 하게 되면 부부금슬입니다. 신윤복이 그림도 김홍도의 그림 다 꿩 나오는 건 다 가족의 화목이에요. 그럼 또 하나는 저기 보면은 오리가 있죠. 그 오리는 철새 오리인데 그 청동 오리인데 원래는 올랭이에요. 올랭이. 우리 제주 사람들은 제주도 할머니들 다 그래요. 올랭이. 해녀들은 물올랭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바닷가에 겨울이 되면은 러시아에서 넘어왔다가 둥둥둥 바다에 떠다니다가 이제 봄이 되기 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올랭이가 그 역할은 뭐냐면은 그 물이 짙고 화목하게 서로가 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멀리까지 갈 때 그 어떤 그 화합을 잘 하기 때문에 이런 제주 문자도에서는 우리 제주인의 정서가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물고기하고 새를 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 가운데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 사당도인데 아까 우리 제주도는 사당이 없어요. 뭐 초가집에 그 뒷곁에 사당할 때가 있으니까 누를 하나 짓고 뭐 도통신을 지으면 되죠. 사당이 없어요. 그 대신 사당이 없는 대신에 그림에다가 부모님을 모실 때, 조상님을 모실 때 사당이 있는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는 사당을 펼쳐놓으면 사당에서 오신 우리 조상님을 이렇게 모신 입장에서 제사 지내면서 가족의 화목과 그 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 지금 8폭의 병풍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뭐 꽃, 나무 이런 자연물인데 유독 하나만 집이었나 뭐 이거 기와집 같기도 하고 궁궐 같기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사당이었네요. 네, 이게 제주 문자도가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제사를 할 때 병풍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모실 때 보면 지방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진으로 영정을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을 쓰게 되는데요. 박물관에 소장된 제주 문자도 유물을 잘 살펴보면 저 간모 여제도가 있는 저 사당 그림 그쪽에 이제 지방을 붙였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주 문자도는 집안에서 제사를 모실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그 제주 문자도 안에 저런 사당의 그림을 그려 넣어서 제사 때 사당은 양반 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대신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독특하냐면 서양 미술에 앞서가는 하나의 그 기법이 있습니다. 지금 사당에 보면은요, 그 컬러가 적색, 노란색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게 네네. 몬드리안 기법이라고 우리는 쉽게 알지만 실은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생면 추상이에요. 그러면 몬드리안보다는
이미 서양 미술에 100년 앞서 가지고 더 빨랐구나. 우리 제주도 이런 추상회화가 먼저 나왔다. 그러면 차라리 다 저 서양의 대가들을 초청해서 이거 보여드리면 자기들 부끄러워서 돌아갈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제주 문자도를 보면 그 가장 특징적인 게 그 재미있게 그려져 있어요. 한자의 끝에 보면 이제 새 머리, 그죠? 예, 우리 김유정 선생님 표현은 주둥이죠. 그 새 머리 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삐침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다른 데 보면 그리고 육지 문자도는 이런 비백에 공간이 없어요. 글자를 보면 다 검은 먹칠이라든가 먹으로 해서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공간을 약간 중간에 물결무늬라든가 바닷물결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딱 처음에 봤을 때 답답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 제주 문자도 작업을 또 우리 작가님께서 하시니까 해보니까 알죠. 네, 현대적으로 이제 바꾸려면 이전에 아까 그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던 그런 문자도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일단 육지 문자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문자 도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까맣게 먹으로 이렇게 전면 채색이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웅장하기도 하지만 좀 권위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런 반면 제주 문자도는 이렇게 간결한 구성이 오히려 좀 현대적인 느낌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그 비백의 석체들이 마치 이 제주 바다의 그 물결치는 파도를 연상케 하기도 하고 또 그 문자 안에서 바람이라든지 바람이 부는 느낌도 들고 또 그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제주의 자연, 우리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참 제주 사람들의 어떤 독립심, 주체적인 그런 생각, 뭐 이렇게 위계 질서에 속박되지 않고 딱 주체적으로 뭔가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이런 제주인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주인으로서 되게 우리의 문화유산이 좀 자랑스럽고 그런 것들을 좀 계승 발전해 나가고 싶어요.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딱 서울 지역의 유고 문자도 그리고 제주 문자도를 봤을 때 확실히 서울 지역의 유고 문자도 작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서울은 그 소위 그 한양이니까 도화서 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도화서 하원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제자들이 그릴 수가 있어서 전문화가들. 화려하고 네. 전문적인데 또 중국적이에요. 대신 이 제주도는요 지방 화공이 그렇게 귀해요. 조선 말기에만 해도 지방 화공이 2명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나마도 잘 확인이 안 될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지방 화공이라보다 붓글씨 잘 쓰는 사람, 뭐 그 한자를 좀 잘하는 사람한테 너 그림도 해봐라 해서 아마추어들이 그리기 때문에 아마추어라도 자꾸 그리다 보니까 엄청 세련된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을 우리 제주 문자도에서 볼 수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독특한 제주만이 갖고 있는 지방 화공의 스타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창의적인 지금의 창의적인 제주 문자도가 그려졌을 수도 있어요. 궁하면 통하는 거죠. 궁하면. 그죠? 네,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게 더 작품으로 표현이 되네요. 우리 예술가들은요 어려울 때 작품이 나오고 배부르면 작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민화기 때문에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말 자체로 민화하게 되면 이름을 모른다. 그냥 일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서민 그림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림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느 작가가 그렸냐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대뿐만이 아니고 과거의 예술 작품을 그 평가를 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아주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현대에 있어서 작품 예전에 고미술품을 평가를 할 때 이런 이름 없는 작가, 민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주 문자도에 대한 관심도와 그거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도 문자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제주 문자도가 서울에 이제 전시되기 위해서 출품이 된 적도
있거든요. 한 두세 번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다행스럽지만 지금은 이 제주 민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또 작가님은 어떤 재현 방식, 어떤 기법을 쓰시는지. 저는 이제 작업을 그 전통 방식의 것을 이용해서 현대의 문자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현대적인 재료를 이제 그 같이 섞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그 전통의 것을 그대로 모사하는 방식부터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주의 자연 속에서 제가 보고 자란 그런 색감들을 작품에 좀 이렇게 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속물 같은 질문 하나 또 드리자면 네. 비쌉니까 이거? 네, 지금은 네, 그거 얼마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예, 속물 같아서 말을 안 하겠고요. 근데 예전보다는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리고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김유정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마을 조사를 다니거든요. 마을 생활도구 조사를 다니다 보면 혹여나 집안에 문자도가 있는 집이 없을까 해서 그쪽을 아주 중심적으로 살펴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주 문자도를 갖고 있는 집은 한 군데도 없고요. 아주 아쉽게도 그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육지에서 이제 구매상들이 와서 이 아주 낡은 제주 문자도보다 아주 세련된 그 천에다가 복사를 해서 입혀진 아주 세련된 그런 신제품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서, 속인 건 아니죠. 바꿔준 건 맞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물물 교환을 해서 이제 제주 문자도가 육지 지방으로 거의 빠져나가고, 집안에 이제 제주 문자도가 갖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그거 속인 거 없어요. 맞네요. 어쨌든 이게 값어치가 있다는 걸 알고 그죠. 예, 잘 모르시는 예, 할머니 그 할아버지한테 부분이- 예, 예, 바꾼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제 있다는 거예요. 병풍이 본인 집에 있으니까 와보라고 보여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저는 아주 이제 어떤 문자들까 이렇게 아주 오래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가보면 고이고이 잘 보관을 해놨는데 그 바꾼 그 문자도를 정말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보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간혹 제주 문자도는 아니지만 그 문자도가 붙여졌던 병풍, 이제 1m 정도의 아주 낮은 제주 전통 병풍을 갖고 있는데 다른 그림을 붙여서 보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좀 저희 집에도 안타까워요. 분명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을 예, 거예요. 예. 집집마다 두세 개 정도는 갖고 있어서 이 어머님들이 이렇게 문자도 병풍을 많이 가졌던 이유가, 아들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할 때마다 병풍,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풍을 하나씩 마련을 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병풍이 두세 개 정도는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사라진 상황이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어느 집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박물관에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설명을 할 때 제주 문자도 앞에 서면 다 설명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가서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혹시나 이제 문자도가 있는 집은 보셨던 친구들은 소문내지 말고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저거 저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인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져서 이게 다른 곳으로 팔려가거나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이게 대대로 이어져서 계속 제주도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제주 문자도를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하계사 선생님께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준비하셔가지고 아까 네. 김정 선생님이 굉장히 탐내하시던데 예, 책도 만들으셨던데요? 네, 예. 제가 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는데 그 전부터 제가 봐왔던 게 제주 문자도였기 때문에 제가 아주 여러 종류의 문자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문자도 이미지를 옷에도 그려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가방 만들기도 해보고 여러 군데 안 해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자랑하려고 제가 어제 만들어 왔거든요. 이런 이게 책이에요. 이게 한 땀 한 땀 제가 바느질을 해서 만든 실로 또 예, 그렇죠. 네. 제가 구멍을 다 뚫어서 이게 만들었고요. 이 안을 열어보면 이 안에 제주 문자도가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이거는 제주 문자도 우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자도 중에 효라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 2단 구성인데 이거? 예, 아니요, 밑에 사실은 여기 맞추느라고 아, 위에를 예리하시네요.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여기 위에 이만큼 한 단이 더 있고요. 이 효라는 글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효라는 글자를 또 이제 좀 갖고 놀 수 있게끔 그 뒤에는 이제 색칠 공부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아이들만 할 수 있어요. 예, 아이들이랑 성인은 어른들도 가면 다 안 되나요? 재미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글자도 프로그램을 익히게 되고, 네, 예. 글자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이 색칠을 할 때 제가 꼭 하는 거는 우리 문자도 육지 문자도에는 이제 효자와 관련된 잉어가 나오고 죽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자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물건. 사물 이런 것들을 여기 효에 다르게 그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책 만들기를 통해서 이거는 제가 유아한 때도 해봤고요. 대상 어린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서도 해봤고요. 그리고 어른들 대상으로도 이 문자들을 가지고 책 만들기라든가 이런 걸 해봤는데 이런 연령대별 관계없이 다들 좋아하셨어요. 작가님도 되게 관심을 보이시네요. 네. 네, 저도 그 민화를 알리고 또 일반 그 분들이 이런 문자도나 제주 문자도나 민화라는 장르의 그림을 많이 알 수 있고 일상에서 좀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생활이 되게끔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서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제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드릴 수 있어요. 아니, 많이 많이 체험은 안 되나요?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 이런 너무 작가님들하고 저희도 박물관이 약간 교류가 많이 돼서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수정구에서 썩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묵혀두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이제 작가님들하고 교류도 이런 것들을 더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 김윤정 선생님은 왜 이렇게 탐내하셨어요, 이 책을? 어릴 때 자기 문화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발달 과정에서 좋기 때문에 발달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박물관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탐났어요. 이게. 그래서 뭐 손자나 손녀 제 손자도 주시려고? 좀 주고 싶고. 예. 김희정 선생님을 위해서 이제 갈 때는 선물로 드리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즘에는 이 제주 문자도를 활용해서 뭐 인테리어 제품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선시대 때 이제 그려진 그림들 안에는 보면 뭐 문자도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의미 말고도 그러니까 뭐 그 건강하고 오래 살기 여기 뒤에 뭐 백수복도도 있지만 그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리고 내가 그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기를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복받는 삶이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기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이제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까 그 김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한국적인 것에 그리고 가장 제주적인 것에 다시 주목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집안에서 이렇게 매일 보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좋은 기운들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뭐 박물관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수장고 안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예술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좀 많이 볼 수
수 있는 그런 예술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주의 정말 오래된 서책 한 권을 비밀스럽게 꺼내본 것 같은 그런 색다른 기분이 들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박물관에 가셔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눈 제주 문자도 병풍을 감상하시면서 좀 여유로운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집 어딘가에 이제 묵혀 있을지 모를 우리 제주 문자도 병풍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신다면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